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KBS 다큐 인사이트 영상인데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세종시가 전국에서 드물게 인구가 늘고 있는, 뭐랄까, 젊은 도시라는 점이에요. 맞아요. 평균 연령도 30대고 고용 안정성도 꽤 높다고 하죠. 근데 동시에,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은 가장 높다?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네, 그쵸. 자료 보면 네 곳 중 한 곳이 비어 있고 심지어 10년 넘게 공실인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와, 10년이요? 정말 심각하네요. 제2의 강남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는데 현실은 왜 이렇게 다른 건지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영상 속 모습들을 보면 사실 좀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어떤 모습들이 있었나요? 뭐 애견 카페나 컴퓨터 사무실 같은 게 들어왔다가 1년에 못 버티고 폐업하는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요. 1년도 못 버티고요. 네, 그리고 10년 넘게 그냥 텅 비어있는 수변 상가 같은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야, 그 정도면 진짜... 그쵸. 당연히 초기에 투자했던 분들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죠. 높은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네, 그렇죠. 한 투자자는 청혼의 꿈을 꾸었지만 지금은 후회 막심하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네, 그런 인터뷰도 있었어요. 그 심정이 이해가 가죠. 이게 근데 투자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빈 상가들 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정말 힘드시겠어요? 맞습니다. 영상 속 상인 한 분은 뭐 단체 주문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 저녁에는 손님 구경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휴, 어제 매출이 10만 원대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 상인분 스스로도 여기 50% 이상이 공실이고 희망이 별로 없다. 이렇게 진단할 정도니까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죠. 네, 도대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젊고 활기찬 도시에 상가가 비어가는 이유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게 역시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과잉? 상가가 너무 많이 지어졌다는 거군요. 네, 도시의 어떤 소비 여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상가가 너무 많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많이 졌다,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료에서는 그 배경도 좀 짚어주는데요. 아파트 지을 때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좀 높이려고 상가 비율을 늘린다거나, 그런 측면이 있군요. 네, 그리고 LH 같은 경우도 상업용지를 좀 비싸게 팔려고 면적 자체를 늘린 측면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돈 문제랑 연결되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처음에는 뭐 상가가 부족할 거다 이런 예측도 있었다는데 결과적으로는 아파트 1층 상가까지 포함해서 공급이 확 늘어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순서의 문제도 지적되던데요. 아파트 같은 주거시설보다 상가가 먼저 들어섰다. 네, 맞아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일단 상가부터 막 지었다는 지적이죠. 이건 뭐 계획 단계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공급 계획의 문제에 더해서 도시 자체의 수요 부족 문제도 심각해요. 수요 부족이요? 인구는 늘고 있다면서요. 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목표 인구 80만 명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거든요. 지금 한 40만 명 정도니까요. 절반 수준이죠. 목표치의 절반 정도군요. 네. 게다가 행정수도 이전 계획도 계속 좀 지연되면서 원래 오기로 했던 기관들이 다 안 들어왔고요. 그것도 크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주말만 되면 공무원분들이 서울이나 다른 지역 집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좀 비는 느낌. 이른바 주말 공동화 현상이군요. 예전에 길가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길에 과장급 공무원들만 다닌다고 해서 실제로 세종시 개인카드 사용액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최저 수준이요? 와, 그건 정말 도시 안에서 소비가 안 이루어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돈을 벌기는 하는데 쓰는 건 다른 곳에서 쓴다는 거죠. 이야, 제2의 강남이다 뭐다 해서 부동산 열기가 엄청 뜨거웠던 때도 있었다는데 결국 이런 문제들이 쌓여서 상가 공실이라는 청구서만 남은 거네요? 네, 경매로 나오는 상가 물건도 계속 늘고 있는데 낙찰률이나 낙찰가도 엄청 낮다고 해요. 시장이 얼마나 비관적인지 보여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의 수요 예측 기준이 지금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비 패턴의 변화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온라인 쇼핑이 엄청 늘어난 거라든지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하는 방식 자체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배달도 많이 시켜 먹고. 네, 단순히 상가를 많이 짓기만 하면 도시가 알아서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좀 아니랬다는 거죠. 도시의 어떤 자족 기능이라든지 실제 사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좀 더 깊이 고민했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훨씬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 당신 덕분에 이 세종시의 역설적인 상황, 그러니까 인구는 늘지만 상가는 비어가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계획된 도시의 어떤 이상과 또 부동산 시장의 냉정한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결국에는 과도한 공급, 그리고 실제 수요와의 불일치, 또 도시균형의 어떤 미흡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넘어서서요,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삶의 질, 도시 전체의 활력 같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고민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이 자료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미래 도시 개발을 할 때는 이런 물리적인 건물 공급 외에 계속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나 아니면 공동체의 유대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어떻게 계획 단계부터 잘 녹여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